서울에서 25분 거리입니다. 청정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7만 평, 남향이고요. 경사는 완만합니다. 이 청정 계곡은 아주 유명한 곳으로 행락객 포함하여서 서울에서 많이 오는 곳에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계곡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계곡 해당 물건지에 포함된 계곡입니다. 드론 촬영은 9월 7일 날 했습니다. 물량 상당하죠? 물량 상당하죠? 예. 9월 7일에 드론 촬영했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저 지금 보이는 잠수교, 저런 식으로 내 땅까지 잠수교를 넣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잠수교를 개설하고 내 땅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비용, 그리고 이 땅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날 촬영을 했고요. 새벽에 아주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도착을 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가 뜨지 않은 상태라 좀 음모가 좀 심합니다. 감안하시고 봐주시고요. 가운데 나타나는 잠수교, 저런 식으로 다리를 개설을 해야 합니다. 해당 물건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잠수교, 방금 전에 요 잠수교, 요 아래 나타나는 잠수교 식으로 여기 옆에 건물 있죠? 네, 여기에 설치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날 촬영 9월 7일 날 했고요. 전체적으로 촬영을 당일에 한 20개 정도 촬영을 가는 일정이라 새벽 4시 반부터 움직여가지고 여기 도착했을 때 아직까지 이 운보가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안하시고 봐주시고요. 이 물건지의 포인트는 이 계곡입니다. 바로 이 건물 뒤에 요리로 잠수교 개설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좌측에 나타난 건물, 그 바로 앞으로 요 부분이 국어입니다. 이거. 근데 이 국어가 계곡급이에요. 계곡급. 전기줄 들어가 있는 그게 국어길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돼요. 내산도 요런 나무 상황입니다. 침활 혼요림이고요. 조경수로 이렇다 할 만한 목재는 없습니다. 내 땅에 요거와 동일한 나무들입니다. 침활 혼요림입니다. 내 땅에 지금 보시는 나무와 동일한 나무들입니다. 내 땅도. 이 땅의 포인트는 첫째, 서울에서 가깝다 25분, 두 번째, 청정 계곡을 끼고 있는 임야다. 경사 매우 완만합니다. 70%나 개발할 수 있는 경사 완만한 땅입니다. 여기 전기줄 들어간 요거 요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리 놓고
전깃줄, 그 나무 사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운데 전깃줄 보이죠? 예. 고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리로 들어가면 돼요. 안으로. 왼쪽에 있는 건물, 여기까지가 해당 물건 이쪽 땅이고요. 요거는 다 무허가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이 무허가 건물 포함해서 이게 전부 나라 땅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개척해서 쭉 들어가면 되는데 이 땅은 능선이 벌써 이렇게 보이잖아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예. 좌측에 나무 하나 보이죠? 그 사이에 국어 보이죠? 올내려오는 길들. 이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좌측에 물 내려오는 안반들 보이죠? 예, 그리로 들어가면 돼요. 이거 전부 나라 땅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예측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땅의 상황을 보시면은 땅 모양은 저렇게 생겼고요. 7만 평입니다. 청정 계곡 포함한 임야입니다. 서울에서 25분이고요. 경사는 완만합니다. 남양이에요. 임야 경매국 내 대한민국 최다 최상급 활용 개발 전문 채널입니다. 이 땅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전문적인 토목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목적 사업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손익분기점 얼마 매출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땅 낙찰받고 내 땅에는 어떠한 나무 자원들이 있고 그 값어치는 어떤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급 통과가 가장 까다로운데 가능한지 수백만 평 땅 모두 임야 활용개발 전문 소개해 드리는 임야 활용개발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 물건 서울에서 가깝죠? 경사 완만합니다. 청정계곡 끼고 있는 7만 평입니다. 땅에 생긴 모양 저렇게 생겼고 여기 75m 잠수교 넣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 부분이 75m 잠수교 놓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게 나라 땅 국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밑에 골짜기잖아요. 물이 실제로 이리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라 땅 국어는 지적이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물이 안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척 가능한 거죠. 허가 날 수 있습니다. 잠수교 57m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면 돼요. 확인되시죠? 골짜기가 아래입니다. 이 밑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위에 나라 땅 지적상 국어 이 부분은 현재 물이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로 만드는 건 문제가 없고요. 잠수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물건지는 요 앞에가 아까 드론으로 촬영을 했던 안을 들여다봤던 상황이고요.
요 안을 드론이 계곡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안에서 보면은 요겁니다. 지금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고, 방금 전에 드론은 밖에서 이 계곡 안을 들여다봤죠. 예. 요 앞에 그거 줘봐. 물량 상당합니다. 요 이게 앞에 지금 내 땅에 계곡 건너서 포함된 계곡이에요. 그거 따라가지고 위에까지 내 땅까지 533m 올라가는데, 저 앞에 하천 건너서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은 완전하게 큰 계곡이고, 그리고 옆에 이 측면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저 옆에 여기 계곡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저 정도 바위 위에서부터 우측으로가 지적상 국어라 그거를 계측해서 들어가면 돼.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천 건너서 여기까지는 국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측은 물이 안 흐릅니다. 지적상 국어가. 이 물 흐르는 거 우측 여기 위에 있어요. 지적 국어가. 계곡은 아주 유명한 저 앞에 하천.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이 요 아래 홈 보이시죠? 이리로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나라땅 지적상 국어가 위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계측해서 올라가는 거는 쉬운 겁니다. 하천이 아주 유명한 하천이라 계곡이라 물량은 많아. 여기 물 보세요. 이 철철 흐르는 계곡 위에 이게 국어예요. 국어인데 거의 계곡급입니다. 그 위에 부분 거기가 국어야. 지적상 국어. 실제적으로는 물이 일로 흐르는데 나라 땅 지적상 국어는 그 우측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길나 있는 저기 파이프 있고, 실제 길처럼 보이는 저 길이야. 저 길로 쭉 올라가. 그러니까 저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이거예요. 물은 실제로 아래로 흐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위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겨 놓고 들어와서 물 안 흐르는 나라 땅 지적상 국어, 이게 도로가 충분하게 나올 폭이, 가장 좁은 폭이 하는 건 문제가 한 없어. 8m 되고 넓은 데는 20m가 넘어요. 계곡 아주 끝내주네. 실제로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흐른단 말이죠. 여기 골짜기 보이죠? 물이 이리로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라 땅 지적상 국어예요. 폭이 좁은 데는 6m, 넓은 데는 28m나 되기 때문에 이거 계측해서 들어가는 거는 쉬운 문제고요. 그러면 도로 문제 해결하실 수 있죠? 저 계곡 옆에, 요 옆에는 이제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적상 국어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계곡 입구, 그리고 위 설명하면서 이 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파이프 들어와 있는 저 아래가 내려가면 계곡. 여기 길처럼 보이잖아요. 살짝만 손질하면은 길로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 있어. 좌우로 평평하고 넓고, 요게 나라 땅 지적상 국어야. 그러니까 여기 나라 땅 지적상 국어입니다. 지금 길처럼 보이잖아요. 없잖아. 요거를 이용해서 저 위에 계곡에서 집 짓고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계곡물 엄청 내려가던 거기 국어인데 그거만 건너오면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이 다녔던 흔적도 있고 파이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 위에 바깥이 이렇게 예, 우측에 저 자연스럽 석축사는 그 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 집도 있어요. 평평하잖아요. 그냥 평지네. 그리고 예, 요 자연석 석축 그 위에 거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 집도 있어요. 요 평지길. 이게 나라 땅 지적상 9고야. 이게 나라 땅 지역상 9고입니다. 저 우측이 계곡이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 부분이 좀 이쪽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요. 계곡. 지금 영상 설명하는 좌측 아래가 계곡입니다. 저 위에는 집도 보이는데 저거 지붕이잖아. 응? 저쪽에. 지붕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 여기 뭐 관적 묻었던 흔적도 있고. 이리로 개축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야. 나무는 어마어마하구만. 여기 지금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 땅 9곡길입니다. 지적상. 그리고 좌측이 계곡이에요. 요 아래. 아이고. 좌측이 요 계곡이에요. 아래고 아까 촬영했던 물 내려가는 부분이. 이 길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면 물은 이리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현재 촬영하는 위치는 여기 촬영하고 있어요. 나라 땅 지적상 9고가 위에 흙길로 넓은 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쭉 뚫고 개측해서 땅까지 올리면은 도로 문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물소리 들리죠? 네, 물은 올라가는 좌측입니다. 좌측이 계곡은. 계곡이고 거의 계곡급 물 내려가고 물소리 들리죠? 9월 7일 날 촬영했는데 물량 상당합니다. 아주 큰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곡 같아요. 그런데 계곡이 아니라 국어인데 뭐 큰 계곡급입니다. 12시 방향 좌측이 국어, 계곡급 국어, 그리고 우측 지금 이렇게 평평한 땅, 이 부분이 나라 땅 국어이기 때문에 이리로 개척해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땅 아주 좋네. 나무 자원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제름이 1m급들. 여기 지금 평지 보이시죠? 여기 나라 땅 국어길입니다. 이리로 올라가면 돼요. 이거 뭐 개척하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도로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기 파이프 저 계곡에서 물 끌어다가 이 위에 저기 지금 집도 있는데 그분 개척했던 이 길이 나라 땅 국어니까 이리로 들어오면 됩니다. 잠수겨 놓고요. 물은 계곡 이 아래 이리로 흐르기 때문에 물 흐르지 않는 방금 촬영한 이 윗부분이 나라 땅 지적상 국어니까 이 부분으로 도로내서 올라가면은 간단합니다. 잠수겨 놓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내 땅까지. 이 땅을 포함하고 있는 이 계곡은 아주 유명한 계곡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 곳이고요. 여기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 가까이에 다 있죠. 내 땅 이렇게 생겼어요. 경사 아주 완만합니다. 잠수겨 놓고 들어와서
요 홈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수겨 놓고 나라 땅 국어가 위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도로내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저기 마음대로 도로낼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해요. 잠수교 75m 내고 이렇게 국어 저명화가 얻어서 올라와서 도로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내주고 도로 이렇게 내주면 7만 평 땅 활용하기 위한 완벽한 도로 조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계곡이고요. 여기 잠수겨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실제로 물 흘러내려가는 계곡이에요. 그런데 나라 땅 지적상 국어가 그 위로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도로 개설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땅은 등선에 둘러쳐진 분지처럼 아늑한 경사 완만한 땅입니다. 계곡이 내 땅에도 계곡이 있고요.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나라 땅 국어가 이 옆으로 있어요. 지적이. 그러니까 이리로 물 흐르지 않는 나라 땅 국어 개척해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은 여기 잠수겨 놓고 물은 요리로 흘러내리는데 나라 땅 국어 지적은 이 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내 땅, 능선 사이 아늑한 이 땅이에요. 경사 아주 완만합니다. 능선에 쌓여있는 아늑한 땅입니다. 잠수겨 놓고 들어와서 여기 흰색 보이죠? 예, 그게 실제 물 흘러나가는 국어인데 나라 땅 지적상 국어는 위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해서 들어가면 이 땅은 산 정상 능선 포함해서 아늑한 분지 같은 공간입니다. 풍수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내 땅 뒤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은 이런 풍광입니다. 앞에 전부 산이고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생활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면 잠수겨 놓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 땅은 능선에 둘러쳐진 아늑한 이 땅입니다. 측면 경사 보시면 거의 완만합니다. 이 땅은 좌우가 평평해요. 여기에 능선이고 계곡이 요겁니다. 물이 그리로 흘러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라 땅 지적상 국어입니다. 75m 잠수겨 놓고 나라 땅 국어 계측해서 들어오면 도로내는 거 문제 없습니다. 물이 전혀 안 흐르니까. 75m 잠수겨 놓고 나라 땅 국어길 개측해서 들어오면 내 땅까지 들어오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물이 요 아래로 흐릅니다. 요 아래로 여기 길처럼 보이는 요게 물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70m 잠수겨 놓고 여기 개척해서 들어오는 이 길은 물이 전혀 안 흐르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로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14년에 벌목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미린목 상태입니다. 저 벌목하느라고 포크레인 차 다녔던 길, 그거는 그대로 활용하면 장점이 되겠습니다. (75m) 잠수겨 놓고 국어 지적상 표시된 저거로 들어오면 내 땅까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고, 실제로 물은 요 아래로 흐릅니다. 이렇게. 요 계곡, 청정계곡, 요리로 잠수겨 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잠수교는 요런 시설 놓으면 됩니다. 물 그냥 위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저렇게 교량 수준을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허가도 안 내줍니다. 안 내줄 수 있으니까. 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2등급지, 이쪽 정상 부분, 이 부분만 1등급이니까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이 전체적으로 개발, 활용 가능한 땅입니다. 경사를 보시면 제일 진한 색깔이 30도 이상인데 30도 이상이 11.8, 25도에서 30도가 18.42, 그 아래 개발 허가가 나오고, 색깔로 보시면은 요 색깔 허가 나는 땅이에요. 7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진한 거, 능선, 여기 빼고 나머지 다 목적사업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두빛 있죠? 노랑빛과 연두빛. 이게 실제로 물 내려가는 국어길이고, 나라 땅 지적사항 국어는 이 위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내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좋은 땅입니다. 7만 평, 청정계곡 끼고 있고, 서울에서 25분, 창도 남향이고 경사만만하고 조건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물건 선별한 기준 여러분도 화면 멈추시고 이 기준으로 물건을 선별하시면 됩니다. 첫째, 위험성,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위험성. 두 번째, 물, 상수에 들어오는지 답작, 전작, 원해, 기타 농수로 관정 얼마나 들어오면 확보되는지. 이 땅은 산사태 등급 1등급 29, 2등급 20, 3등급 26, 4등급 24, 전체적으로 균일한 평균 경사가 15도에서 20도인 한 요 정도 되는 완만한 임야고요. 그런데 산사태 등급이 1등급이 29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14년에 벌목을 해서 그래요. 벌목을 하면 완만한 임야도 산사태 1등급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순산도 벌목하지 않으면 산사태 1등급 많이 안 나옵니다. 현재 나무는 미린 목재예요. 탄소 흡수량은 1550급이고 두 번째 물, 식수 또는 작물 재배용, 먹는 물은 100m 뚫으면 나오고요. 비움용은 60m인데 여기에 청정계곡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여기에 집 짓고 사시던 분도 여기 있는 계곡물 끌어다가 쓰셨잖아요.
작물 재배는 뭐 여기에 있는 물 덤봉으로 관리하면서 끌어다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수량이 1400에서 15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충분하고요. 이 아래 계곡 물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예, 이 계곡물 바로 내 땅 앞에 계곡물이 있으니까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풍수, 예, 이 땅 풍수 좋습니다. 능선에 둘러쳐진 Y존처럼 안정적인 아주 풍수 좋은 땅입니다. 사방위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하나도 안 들어오는 땅이죠. 능선 여기에 있는 땅인데 능선 너머에서부터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안 들어오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여긴 호리병 모형으로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도 안 들어오는 직통으로 살바람 들어오지 않는 좋은 땅이고 햇빛은 남향입니다. 예, 이 땅 이쪽이 남향이에요. 경사면이 남향입니다.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게 산등선에 개활된 분지형 아늑한 땅이죠.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 어느 쪽에서도 직통으로 내 땅에 화살 꽂히듯이 바람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호리병 모양으로 여기가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풍수 좋고 살바람 직통으로 안 들어오고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생기유통 즉 바람 유통 잘 되는 아주 좋은 건강한 땅입니다. 풍수 좋습니다.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습니다. 서울에서 25분이에요. 근처에 학교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있으면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안정적으로. 왔을 때 유익 항목 자연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수에 다 누리실 수 있고 위치 서울에서 25분입니다. 서울에서 25분이에요. 생활 편의 항목 다 근처에 있고 배우 인구수 수도권 3천만 명 이상 대상으로 수배양장 목적 사업하실 수 있고요. 축사 없습니다. 고압선 없고요. 묘 땅이 크니까 있을 수 있지만 이면은 땅이 크니까 그 안에 묘가 있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큰 땅에 묘가 있을 수 있지만 지료 청구하세요. 이장시켜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 상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통성 들어가려면은 개척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합니다. 잠수교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척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 땅 국어길.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최저 20억에서 134억짜리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땅 모양, 경작의 편부, 땅 상황, 일조통부, 통풍, 토양, 토질의 양부,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요. 남향입니다. 통풍, 생기유통 잘 되고요.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배수의 양부, 땅 모양, 경작의 편부는 이 땅은 땅이 심입니다. 아, 대박이죠? 땅의 표피가 61cm 이상이에요.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양토예요. 얼마나 이목 작물 재배가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의 물성이 적윤입니다. 적윤은 가서 흙을 한 움큼 잡아서 주먹주먹 조물조물하면 촉촉하게 물기가 습기가 느껴지는 그런 땅의 상태를 적윤이라고 하는데, 작물재배 대박 나는 거죠. 저렇게 되면 강수량이 1400에서 1500,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훨씬 더 오고 적윤이에요. 양토에. 여기서 무엇인가 자연을 활용한 임산물 그리고 농업 뭐든지 다 잘 될 땅입니다. 땅의 견성은 여기 능선 부분은 물성이 견입니다. 견고해요. 단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모두 적윤의 물성이 송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쿡 찌르면 그냥 푹신푹신하게 들어가는 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곳에 생기유통, 공기유통이 땅으로 잘 되니까 작물 재배 대박 나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땅입니다. 땅. 그리고 이 땅 경작의 편부를 보면 요런 부분은 경작의 편부가 좀 있는데 그게 나라 땅 국어랑 겹치니까 사유 땅이랑 겹치지 않으니까 문제될 게 없고요. 땅 주변 상황, 예, 자연 그대로입니다. 경사도 아주 좋습니다. 평균 경사가 15도에서 20도면 완만한 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이면 한 25도에서 30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 30도 넘어가는 것들은 경사가 좀 센 산입니다. 이 땅은 경사가 15에서 20도 완만한 산입니다. 경사 좋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25% 기준으로 개발 허가를 내주는데 개발 가능한 땅이 70%나 되니까 완전 대박입니다. 땅 활용 가치도 좋아요. 환경영향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 개발 이용과 관련된 항목인데 이 땅은 2등급지예요. 요 노란색 여기는 3등급지, 여기 1등급이니까 100% 목적 사업하는데 환경부 간섭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수로 도로만 있다고 건축허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배수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내 땅에. 요게 나라 땅 국어고요. 요게 나라 땅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두 군데나 나라 땅 국어가 접혀 있으니까 배수, 물 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저 배수로가 필요한 이유는 생활 오폐수 빼야 되잖아요. 도로만 있다고 건축허가 안 나와요. 배수로 있어야 돼요. 공바위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비축 항목 없습니다. 물냄새, 맛, 예, 가서 한번 마셔보세요. 청정계곡입니다. 좋습니다.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현장 가셔서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자체 비협조적인 곳이에요. 여기는 지역이 서울에서 25분 거리예요.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땅값 비싼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법에 맞게 하는 것만 허가해 주지, 물론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죠. 서울에서 25분 거리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까다로운 곳이에요. 법에 맞게 딱 하셔야 돼요. 치킨 배달 손주 들어오면 여기는 안 됩니다. 미래가치, 예, 이 땅의 미래가치는 도로 문제 그렇게 해결하면 134억짜리 땅이 됩니다. 이상 각자
판단하셔서 입찰을 볼 것인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낙찰 후 체크 항목들 취득세 나오고요.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지만 이면엔 공시지가가 싸니까 보유세 얼마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고, 경계측량, 산지조정비, 임야 개발할 때 산지조정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할 수 있는 거 도움드려요. 경계측량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땅 요거는 나라 땅 국어가 여기 이렇게 껴있고 나머지는 개인 땅 전답인데, 그 경계 따라 가지고 딱 개발할 거 아니면 경계 측량할 거 없죠. 신장 가서 위성으로 내 땅 위치 다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전답이기 때문에 임야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현장 가서 보시면. 지하수 관정비 나오는데 먹는 물은 100m 들어오면 나오고 비오명은 60m입니다. 행정비 개발할 때 토목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셔야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땅 성형, 그 다음에 개발,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활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내가 대파할 때 얼마 받고 어느 정도 지나서 환가가 되는지 따져보시고 입찰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국 9만여 건 경매국내 지역별 낙찰 통계 바탕으로 몇 차에 얼마 쓰면 좋겠다까지 조언 드립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시거나 아래로 주제별로 내리면서 보시고요. 이 첫 번째 영상 국토균형 발전 본 방송을 하는 목적과 이유 설명이 되어져 있고, KBS 뉴스에 제가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33만 평 땅 사기 위해서 사계절 10번 이상 들어갔다가 여름에 조난을 당해서 119에 제가 구조를 받았는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제가 구조된 첫 케이스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산속에 조난당하면 위치 파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위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드론이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드론 정부에서 지원해준 첫 케이스로 제가 구조를 당한 케이스라 KBS에서 인터뷰하자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응한 그 뉴스 앞부분에 나오고 본방송 왜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캠핑장, 수배양장 관심 있으신 분들 전문 꼭지로 따로 모아놨습니다. 수배양장과 캠핑장은 일반 고객 입장으로는 똑같은 캠핑장이지만 법 적용이 틀립니다. 캠핑장보다 숲야영장이 더 하기가 쉬워요. 각각 임야별로 캠핑장, 숲야영장 들어가는 돈, 비용, 매출, 손익분기점까지 상세히 각 임야별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활용 투자 수익 겸용은 모두 2배 이상 돈 버실 수 있는 땅들입니다. 컨설팅 받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물건 직접 찾고 임장 가보시고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한 것 대비로 나오는 결과치,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 소득은 우리나라 상위 계층이시고요. 직업은 전문직 그리고 은퇴한 5년을 편안하게 보내시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 실력이 없어가지고 제게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 때문에 내가 그 물건 찾고 그 노력을 하느니 1년 회원가입비 내고 돈 받는 게, 전문가 도움 받는 게 싸다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은 감정가 1억 5천 당연하고 감정가 3억까지 낙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1억 5천 낙찰 받으면 1억 버시죠. 3억짜리 낙찰 받으면 2억 5천 버시죠. 감정가 기준만으로 시가는 훨씬 더 돈 버는 거잖아요. 예산 1억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1억짜리 물건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감정가 3억, 당연히 1억 가지고 낙찰 보실 수 있고요. 5억짜리도 당연히 몇 번 떨어지면 1억 가지고 낙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1억 가지고 감정가 3억짜리 낙찰 받으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2억 버시죠. 5억짜리 낙찰 받으시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4억 버시잖아요. 그렇게 돈 벌게 해드립니다. 예산 2억 가지고 5억 감정가 당연한 입찰 사정권이고 10억까지 낙찰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내 예산보다 더 높은 감정가 물건 중에 유찰해서 내 예산으로 낙찰 볼 수 있는 물건들을 1년 동안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따라서 쭉 추천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방법은 오늘 방송 물건 서울에서 25분 남양이나 평상 안만하고 좋네. 관심 있다. 그래서요. 그런 식으로 문자 날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봐야 되잖아요. 모든 영상은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기 위한 영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물건 입찰 상세 정보 제공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유료 컨설팅 회원이 낙찰 받기 원하는 거구나. 그러고 물어보질 마시라고요. 지역 어디냐? 집원 달라.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안 들으니까. 저도 그거 봐야 되잖아요. 남의 시간 함부로 뺏지 마시라고요.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일절 금지입니다. 전화, 위에도 전화 금지, 아래도 전화 사절. 전화하시는 분들 너무 무례한 분들이에요. 땅과 함께 새희망을은 내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고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입니다. 모두 땅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땅 낙찰 받고 나서 그때부터 설계사무실에 돈 주고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거, 이 땅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 여러분들 지금 무료로 듣고 계시잖아요. 꼼꼼히 보십시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선별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 완벽한 땅 찾으십니까? 유찰액으로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창의력 제안해드리는 방송이에요. 오늘 이 물건 맹지잖아요. 지적상. 그런데 잠수해놓고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니까 그 위에 나라 땅 지적상 국어 길이 있으니까 그리로 개척해서 들어가자라는 창의력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문제 비용 들여서 도로 문제 해결만 하면 서울에서 25분 거리에 청정, 임야, 계곡 긴 134억짜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제안해 드리는 채널이지 입찰 정보 제공하는 채널 아닙니다. 동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육찬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 받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 산속에 들어가서 백세 넘게 살자라는 목적으로 동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뉴스가 하는 일은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잖아요.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입법 보조비도 받는데 얼마나 법 잘 만들고 공약은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등을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여기 이분들은 다시 뽑아줘도 좋을 분들입니다. 이유는 성실하시고요. 입법 점수 좋고 공약 이행 점수 좋고 재정 확보 출처를 공개를 잘한 분들이에요. 국회의원들 선거 나올 때 나 돈 얼마 끌어왔다 자랑 첫 번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얼마 끌어와서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더 중요해요. 나라 돈 끌어다가 자기 관계회사에 집행하면 나라 돈 갖다가 자기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다 떨어뜨려야죠. 이런 분들은 다시 또 뽑아줘도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6차 산업치유복지, 숲치유복지바우처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고요. 6차 산업치유복지 임업농업 입법은 6차 산업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건강, 육체적인, 정서적인, 생각하는, 말하는, 관계성 등등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임업농업업 자연 속 6차 산업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나라에서 그럼 복지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6차 산업 별거 없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딸기 농장 가서 주인으로부터 바구니 받아다가 우리가 따서 먹었죠. 그런 거 6차 산업이에요. 그렇게 따온 거 같이 얘기하면서 잼 만들어서 매출 올리면 6차 산업이에요. 갈아서 매출 올리면 6차 산업입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땅 낙찰 받고 나서 가서 소일거리로 뭔가 이렇게 재배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하시면 1차 산업인데 누군가 와서 같이 체험하면서 매출 올리면 6차 산업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은 우리나라 전국 산이 64에서 65%, 광역으로 보면 75% 정도 되는데요. 그 이면은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산림녹화는 이렇게 저렇게 거의 직벽 수준 저런 산을 곡괭이 들고 밧줄 묶고 가가지고 지금 곡괭이로 홈파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이렇게 경사지 땅을 홈을 만들어 놓으면 지게로 묘목 지고 와서 심어서 전국을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단한 국가입니다. 법목관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잘 심고 잘 자라게 관리하는 감독관 제도까지 만들어서 산림녹화 성공시킨 대단한 국가입니다. 체계적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옆에 학교 만들어주고 이 민둥산을 산림녹화하기 위해서 마을, 학교, 그 민둥산에 심을 나무, 동네마당에 양묘장 만들어서 소독도 올려주면서 그렇게 양묘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심으면서
산림녹화 성공시킨 대단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므로 습지유 복지바우처 쿠폰 주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야는 사적인 사유재산인데 공적으로들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숲에 가서 쉬라고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국민 여러분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전국 숲에 가서 쉬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이 전국 임야 산에 가서 쉬러 가시는데 그중에 내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 얼마나 좋아요.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농업업 입법, 내 땅 숲치유복지바우처 쿠폰 입법, 본 목적을 가지고 경매공매 물건 수산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좌표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자연조건 좋은 땅 낙찰받으셔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산에 사셔도 생활 불편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택배 광속으로 잘 들어오죠.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져요. 도로 모든 산 앞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땅에 임도가 있는지 사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도로 문제만 해결을 하면 생활 편의시설 모두 광속으로 즐기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 없습니다. 좋은 땅 낙찰 받으셔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루자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받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얻어가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낙찰 물건들 경기 고양시, 경기 연천, 전남 신안, 강원 평창, 경북 봉화, 경북 영양,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니까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경세에 맞는 전국 모든 물건 다 낙찰시켜드릴 수 있고요. 땅 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이죠. 성함, 질문은 집원용도 주시고 문자만 가능합니다. 공짜 아니에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땅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부가 되는 영상들 1시간에서 3시간짜리입니다.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려요. 수백만 평 땅 모두 설계사무실보다 더 탁월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임야는 준공까지 다양한 부서를 거쳐야 되고 법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두 다 알고 이해하고 오늘 7만 평 청정계곡 서울 25분 남양 경사 완만한 임야에 대한 토목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법을 모두 알고 어떤 목적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땅에서 인기 동영상들 모두 제 영상 보시고 낙찰가 엄청 치솟은 것들입니다. 부동산보다 경매가 싸죠. 공매는 어때요? 경매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런데 1679만 원짜리 공매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 사건으로 제가 작년 1월 15일서부터 방송 첫 영상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입찰 명부 다 드렸잖아요. 상세 설명 포함하여서 낙찰가 너무 치솟는 문제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로 컨설팅 회원에게만 4월서부터 작년 4월서부터 상세 정보까지 드리니까 여러분도 불만 갖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산지연금 가능하느냐? 예산이 너무 작아요. 산지연금 매수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림수나 인간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에 순치해서 사는 것이 좋다라는 자연을 대하는 제 철학적인 가치가 림수나입니다. 그 영상들이고요. 림수나 영상 맹지 완전 정복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공부가 됩니다. 톡톡이래요. 도로 문제만 해결할 줄 알아도 땅의 가치를 10배, 20배 올릴 수 있잖아요. 동네 권리 분석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들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에 한해서 이런 전문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을 1시간 이상짜리 영상을 매일같이 1개 이상 작년 1월 15일 방송 시작하고 나서 1000개 이상 올린 성실성 인정되신 분, 그리고 토목 활용, 땅 활용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내용 설명드리는 전문성 인정되신 분들만 영상 꼼꼼히 보신 후에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문자 보내세요. 다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무례하게 성함 밝히십시오. 예산용도 지역평수 밝히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을 추천드릴 거 아닙니까? 찾아서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짜리 땅 찾아달라 이런 황당무계한 분들 회원가입 하실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서 어떻게 10,000평짜리 땅을 찾습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제가 회원으로 받아도 물건을 찾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회원가입 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 용도, 지역평수 타당해야 돼요. 얼마 예산, 땅만, 무슨 용도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성함, 예산용도, 지역평수 밝히고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입, 수락이 되시면 대한민국 최상급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배영장과 텐트 고깃집 두 가지 목적 사업을 추천을 드릴 것인데, 수배영장은 일반 캠핑장과 캠핑구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일반 캠핑장은 81억, 캠핑구에는 203억 연매출 가능하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동시에 텐트 고깃집 운영하실 수 있는데 연매출 232억 가능합니다. 텐트 고깃집은 캠핑장 사이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텐트 치죠? 나머지 공간 중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서비스하는 거를 텐트 고깃집이라고 하고, 천막 쳐줘도 되고 노천으로 자연 속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이 텐트 고깃집은 뜬구름 허풍 아니고요. 제가 우리나라 외식 창업 컨설턴트 1세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바지락 칼국수 체인 사업할 때 타고 다니던 트럭이고요. 무쏘 처음 나왔을 때 이 무쏘 끌고 다니면서 전국 체인점 오픈해주고 아주 오래 탄 차입니다. 저게 처음 나왔을 때 뽑아가지고 무쏘 처음. 우리나라 최고 냉면 기술자입니다. 이거 접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 칡냉면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고요.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텐트 고깃집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97년에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제가 회사 설립해서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서 창업자 교육 강의했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97년. 그러니까 근거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등록한 업종별로 지금도 외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했던 외식
컨설팅 사업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니까 텐트 고깃집 근거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로 문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75m 잠수교 놓고 나라 땅 두고 이렇게 개축해서 들어오면 된다는. 자, 그럼 이 땅 수영장 텐트 고깃집 운영하려면은 땅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은 공시가가 7억 3,700짜리입니다. 저는 24억 감정하고요. 시가는 20에서 134억 시가 형성된 지역 땅이에요. 일단 가장 낮은 고도는 여기입니다. 191m. 가장 높은 고도는 여기에요. 167m. 367m. 그 고도차는 176m고 아파트 62층 높이입니다. 그 경사는 직선으로 660m에 26.67, 한 요 정도 되는 경사니까 차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경사, 완만한 인하입니다. 평균 경사가 15도에서 20도예요. 땅의 규모를 보시면 까만색 숫자는 고도를 표시한 거고 빨간색 숫자는 땅의 길이입니다. 191, 223, 245, 267까지 땅 길이 597m, 고도 267에서 226, 230, 277까지 땅 길이 630m, 277 고도에서 292, 316, 314 고도까지 땅 길이 473. 이 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땅의 모양을 그리시고 연습장에 숫자를 적으면서 화면 멈춰서 적으면서 보세요. 그래야지 이 땅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고도 314, 347, 344, 344, 367까지 땅 길이 393m. 고도 291에서 201, 285 고도까지 땅 길이 235m. 고도 285, 294, 293, 305, 367 고도까지 땅 길이 465, 고도 365에서 359, 367까지 땅 길이 223, 그래서 전체 땅의 길이는 3km 넘는 3,006m입니다. 자, 캠핑장, 수영장 활용하려면 도로 개설해야 되죠. 가장 먼저 잠수교 놓아야 됩니다. 여기 잠수교 놔야 돼요. 그 부분이 75m입니다. 잠수교 75m, 그리고 나라땅 부고 84m, 204m, 281m, 부고 조명호가 얻어서 도로 내고 보총 길이가 664m고요. 경사는 잠수교 75m는 경사가 제로, 73에서 95도까지 83m, 경사는 20.24, 99도에서 151, 국보 개척하는 고도 204m, 직선거리 29.90, 151에서 191m 고도까지 땅 길이 281m 도로 내는 국보 경사 14.23, 이렇게 664m 나라 땅 점유호가 얻어서 도로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내 땅 안에 191 고도에서 367 가장 높은 고도까지 도로를 660m 해주시고요. 경사가 26.67, 이 정도 되는 경사니까 차단이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667m에서 277m까지 직선으로 662m, 마이너스 13.59, 요거는 거의 평지 수준 느낌이고요. 그렇게 662m 도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277고도에서 347고도까지 직선으로 453m, 경사 15.45, 한 요 정도 되는 경사니까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367고도까지 415m, 경사 12.77 도론해 주시고, 314에서 267고도까지 314m, 14.96 도론해 주시고, 293고도까지 194m, 13.40 도론해 주셔서 전체 298m 도론해 주시면 됩니다. 잠수교 75m, 구고 점용호가, 이건 내 땅에 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주시고, 이렇게 도로 내주시면 땅 활용하는데 도로 조건 다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규모는 가로폭이 708m고요. 세로폭은 661m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목적 사업 하기 위한 비용 추산하겠습니다. 도로, 나라 땅, 잠수교, 부고 664m, 그리고 내 땅의 도로, 총 664m, 그리고 2698m 개설하는 비용 17억 857만원. 내 땅 안에 있는 도로는 8m 폭입니다. 4m 폭으로 차 비행 가능한 공간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그래서 도로가 한눈에 8m 폭으로 쭉 개활성 있게 도로를 내주시고, 이거는 주차 같이 하는 거예요. 동시주차 1079대 가능합니다. 관리사동은 철근 콘크리트로 건평 25평에 용적 75평 3층 짓는데 텐트 고깃집 같이 운영할 것이니까 1층은 캠핑장 오시는 분들 판매시설, 그 다음에 텐트 고깃집, 정육시설, 쇼케이스. 텐트 고깃집 장사 무지하게 쉽습니다. 야외 나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숯불 같이 파시면 되고, 고기 잘 나가는 부위 중심으로 썰어서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만 해놓으면 끝이에요. 매출은 어마어마합니다. 1층은 그렇게 판매시설, 텐트 고깃집, 정육, 쇼케이스 냉장, 쇼케이스. 2층은 내가 살 집, 3층은 뷰카페, 옥상 노천까지. 밤에는 밤하늘 은하수, 낮에는 산뷰 바라볼 수 있게. (3층짜리) 관리사동 하면 1층은 판매시설, 2층은 내가 살고, 3층은 뷰카페, 옥상 포함해서 노천으로. 밤에는 은하수, 낮에는 산뷰.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뷰 나오면 장사되는 시대잖아요. 관리사동 3층 만드는 비용 2억 2,500. 데크 깔아놓는 캠핑장 아니고 숲 야영장입니다. 나무를 활용해서 나무 사이사이에 캠핑할 수 있게 1070개 56평씩
만드는 비용 4억 3,870, 1,070개 개별 화장실, 샤워실 등 만들어주는 비용 13억 5,890. 그래서 도로, 관리사동, 숲 야영장, 개별 샤워장 개수대 총 개설비 37억 3,117만 원. 이 비용은 전체 1,070개 숲야영장 완성될 것을 추산한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도로는 내셔야죠. 이 앞부분만 조금만 먼저 시작하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처음부터 개발도 안 돼요. 이게 평수가 8만 평이니까, 7만 평이니까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은 얼마나 일어나냐? 일반 캠핑장으로 하시면 73,830개 판매 가능합니다. 일반 캠핑장은 여름을 중심으로 봄 쪽, 가을, 겨울 쪽 6개월 정도 장사된다고 보시면 되고, 캠핑교회는 2.5배 매출이 더 나오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교회 가잖아요. 그리고 말씀 나누는 교제를 매주 또 한 번씩 해요. 그거 유치하는 게 캠핑교회입니다. 캠핑교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캠핑장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유치하는 거예요. 제가 쓴 책입니다. 제이머 신학언론. 올바른 기독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는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하여서 쓴 책으로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친환경적으로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성경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가르치는 책이다 해도 무리가 없는데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 세 가지 주제는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남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존경의 뜻으로 일컬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격 좋은, 성품 좋은 바나바가 안디옥 부흥을 시키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사울을 초청해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죠. 그리고 1년 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남이 호칭해 줬다는 뜻이죠. 어떤 의미로 해줬을까요? 네, 초기 초대교회는 재산을 공동분배 같이 활용을 했잖아요. 이상적인 공동 사회잖아요. 누구나 다 부러워했죠. 그래서 부러움에 그리고 그들의 생활 그런 거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존칭하는 의미로 일컬어 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피조세계를 위탁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활력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축복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혁명이라고 기독교계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치죠. 정치인 잘 뽑아야 됩니다. 지역 논리, 진영 논리 벗어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됩니다. 너무나 정치가 개판이에요. 정치인 정말 잘 뽑아야 돼요. 그 개판 정치판 만들어 놓는 정치인들, 우리가 남이가 같은 지역이니까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국민을 무섭게 알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 직선 정치인을 뽑아줘야 내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없으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떠나십시오. 정치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의사표명, 합리적으로 무대뽀로 무식하게 하지 말고 지역 논리,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투표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역사 공부도 좀 하시고 정치 흘러가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공부 잠깐만 하시면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선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정치는, 투표는 최상의 인물을 뽑는 게 아니에요. 차악 따져보고 그나마 난 사람 뽑는 거예요. 최선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일컬어지면 자연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허다랗게 써놓고 트럭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확성기로, 이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다고 전도가 돼요? 기독교 종교개혁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하자. 캠핑교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목회를 생활 목회라고 정의를 하는데 신학교 나온 분들 하는 목회, 저는 제가 하는 목회는 생활 목회, 자비력. 내가 돈 벌어서 남 신세 지지 않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 캠핑교회, 캠핑장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말씀 나누는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유치하는 겁니다. 매출 일반 캠핑장의 2.5배, 203억 325만 원 가능하고요. 손익분기점은 일반 캠핑장 투자비 37억 3,117만 원, 사이트 1년 73,830개 팔 수 있으니까 0.46년이고요. 1,070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캠핑교회는 투자비 37억 3,117만 원, 1년 18만 4,575개 팔 수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0.18년입니다. 어느 것으로 하시겠어요? 일반 캠핑장, 캠핑교회. 캠핑교회가 매출이 2.5배나 더 많은 203억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는 똑같은데. 텐트 고깃집은 사이트 주면 여기 텐트 치고 나머지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뭐 시설 할 것도 없어요. 비 오는 날 천막 하나 쳐주면 됩니다. 숯 팔 수 있고 구워 먹는 고기 팔 수 있고 파, 기타 야채 팔 수 있고 장사 쉽습니다. 15만 5천 43개 팔 수 있고 232억 5,645만 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캠핑교회 203억, 텐트 고깃집 232억, 그러면 435억 목적 사업을 이곳에서 수배양장 1,070개 오픈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56평이니까 텃밭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잖아요. 텐트 치고 텐트 고기 구워 먹고 나머지 텃밭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는 56평 한 사이트가 장기 계약으로 1년 단위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화건지입니다. 오늘 방송 듣고 관심 있다. 지역집은 묻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영상 꼼꼼히 보시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질문하시는 방법은 성함 밝히시고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밝히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7만 평 청정계곡이며 서울에서 25분 남양 경사 완만하고 70%나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각자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